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아, 너무 춥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랄 만큼, 예,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드시고 있는 비타민들, 뭐 잘 드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우리가 이 상황별로, 그죠? 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예 감기 걸려버리더라고요.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 챕터인 것 같아요. 소중한 거 먼저 하라. 자, 우리가 소중한 걸 먼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매트릭스를 소중한 걸 먼저 하는 도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네 개로 나눠서 2, 4분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 시간을 많이 중점을 두었을 때 우린 소중한 걸 먼저 할 수 있다. 그럼 제 2, 4분면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위임이라는 것이 잘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직장에서도 위임이 잘 돌아가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위임이 잘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위임이란 단어가 잘 돌아간다면 제2, 4분면에 어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임에는 또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지시적 위임, 지시적 위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약간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어쩔 수 없든 뭐 의도적이든 내가 해야 될 일부를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지시적 위임이라 볼 수 있고 저희가 진짜로 위임이란 단어에 걸맞는 것은 오늘 내용을 할 거 신임적 위임이라는 거 274페이지 신임적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읽어보면 신임적 위임은 방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결과에.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위임받았잖아.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거. 이것이 신임적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지시적 위임은 이때 이렇게 해. 뭐 요렇게 계속 중간에 방법적인 것을 그게 꼭 굉장히 좋으면 그게 쉽고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예를 들면 라떼야. 예를 들어 50대 사람이 뭐 20대에게 지시적 위임을 했어. 50대 개념으로 위임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과는 그러니까 행위는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그래서 신임적 위임은 위임받은 사람이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하는 시간이 어떻다? 늦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지시적 위임에 비해서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임적 위임을 통해 지뢰받침을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성과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임적 위임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임적 위임을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을 우리가 서로 인지가 해야 된다. 1번이 뭐냐면 기대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다. 서로 이해, 이거 중요한 거.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지를 명확하게 서로 이해, 여기 서로 이해의 별표 100개를 치세요. 서로 이해. 서로 이해하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임하는 사람은 A라는 결과를 원해서 위임을 했는데 B는 전혀 A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스스로 잘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위임받은 사람이 배는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상상도 해봐라. 어, 결과에 대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 목적지가 같은지를 상상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라는 얘기예요. 자, 2번째 실행 지침. yes or no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있는지 혹은 덫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해본 경험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히 참고사항이 될 만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데 스스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위험한 요소들을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임받은 사람이 어떤 제약 조건 내에서 일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예를 들어 굉장히 이 부분은 전통적인 관행이나 혹은 반드시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어떤 것도 위임받은 사람은 방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 다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임하는 직무가 실패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위임을 하는데 뻔할 뻔한 어떤 실패를 알고 있다면 모든 걸 다 얘기해 줘야 한다. 덫이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잠재적 실패 경로를 지적하라. 대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침 내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실행 지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이아몬드 입성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존 다이아몬드 입성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입성식 때 무엇을 바꿨냐면 음악을 다 바꿨어요. 음악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입장할 때 트는 음악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저는 그 음악 말고 다른 음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뭐 파트너를 소개할 때 전통적으로 트는 음악이 있어요. 저는 그 다 무시하고 딴 음악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잘못된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입성식을 나름대로 잘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이아몬드 너무 축하하고 입성식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가지가 아쉽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뭐가 아쉽냐고 물으니까, 어, 사람들 마음속에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생뚱맞게 다른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뭐래, 집중과 몰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가 입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과 몰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전통적이었다면, 그러니까 개성도 좋은데 음악이 좀 전통적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왜 음악에 손을 댔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좋기만 하고 막 이러고 저는 말았어요. 그런 느낌 알겠죠? 뭐라? 없어. 좋기만 좋았다.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입성식을 제가 가봤다 안 가봐. 갈 일이 생기겠죠. 이후에.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맞네. 그분이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알겠다. 그냥, 그 음악이 탁 그러니까 그분은 또 전통적인 음악을 썼어. 그러니까 그 음악이 탁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악이 나올 때 그 특유의 어떤 몰입되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신임적 위임을 받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신임적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입성식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의 스폰서님이 저에게 리더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리더님 입성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해서 알겠어요. 진짜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모든 걸 다 바꿔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런데 저는 스폰서님으로부터 뭐를 지시를 못 받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전혀,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고 하는 신임적 위임을 받긴 했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1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그냥 내 편한 대로 해버린 거야. 내 좋은 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을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용자원이라고 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자원, 인적 자원, 재정 자원, 기술 자원, 조직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쓸 수 있고, 요거 쓸 수 있고, 요거를 당신이 쓸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위임을 할 때 충분히 상대가 위임받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된다. 그 다음 책무 확인, 보고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서라기보다는 합의하에 뭐 2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익 결과. 자, 재정적 보상, 심리적 보상, 승진 등 거기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보상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인지시켜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티브 코비가 자기 집에 있었던 좋은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 예시가 저는 우리 모두를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위임으로 결정한 거는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역할. 본인에게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하나를 선택한 것은 그 역할 면에서는 가족이었고, 목표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가족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것이 스티브 코비의 목표였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죠? 스티브 코비의 목표는 뭐, 역할 큰 카테고리는 가족 화합이었던 거죠. 행복한 가족이었고, 그죠?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설정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어떻게 액션 플랜 실행을 어떻게 했냐면 가족 사명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족 사명서를. 들고 나와서 딱 붙여두고 수행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자, 우리 가족이 가족 사명서대로 정말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을 다 부를 테니 당신은 어떤 부분에 그 역할을 할 건지를 얘기해라. 이러고 스티브 코비가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주택 할부. 주택 할부는 자, 누가 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엄마 아니면 아빠가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스티브 코비가 손을 듭니다. 이건 내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자, 그럼 누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까?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누가 이 보험료를 지불할까? 식품 비용? 그건 누가 지불할까? 자동차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용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건 누가 또 아빠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하죠. 우리가 가족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위임이라는 걸 가족이라고 하는 역할에서 목표를 위임으로 한번 둔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설거지 누가 할래? 뭐 요런 거 방청소 누가 할래? 요런 것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위에 지금 얘기하는 거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할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 방청소를 선택하는 위임을 받지 않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근데 부모가 어떤 역할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인지를 할까요? 그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잖아요. 입국 다물고 막 꾸역꾸역 왁 하면서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공동체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혹은 부모님이 이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를
인지하는, 그 부자고 안 부자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집은 부자니까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아니고, 누구라도 가족 구성원이라면 이 가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유태인 방식의 교육이잖아요. 유태인 방식. 그래서 일요일이면 유태인 아버지들은 항상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직장을 출근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직장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인지시킨다. 이게 유태인 가정교육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인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누가 갓난아기에게 먹을 것과 우유를 챙겨줄까? 이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 거죠. 누가 이걸 좀 돌봐줄까? 이러니까 엄마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엇을 알게 됐다? 어, 그러니까 집안의 대부분의 일을 엄마하고 아빠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나도 이 집안의 어떤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이들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정원 돌보는 일이 있어. 이건 누가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7살 이 아이가 그거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7살 난 아이가 정원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지시적 위임이 아닌 신뢰적 위임을 스티브 코비가 자기 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1번 기대 성과는 뭐예요? 푸른 잔디죠. 푸른 잔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여줍니다. 정원이 푸른 잔디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보여? 옆집에 잔디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스티브 코비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대 성과는 뭐라고요?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눠야 된댔죠. 아까 우리가 기대 성과에 대해서 나는 뻔히 알지만 아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들이 100%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충분히 기대 성과 푸른 잔디가 아빠의 푸른 잔디와 아이의 푸른 잔디가 다르면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옆집 푸른 잔디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대 성과는 저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표가 저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지켜야 될 것과 지켜야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정원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만일 나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예시를 막 들어줍니다. 우선 스프링쿨러를 틀 거고, 물통이나 호스를 써서, 관리를 할 거고, 뭐, 휴지, 녹금, 막대, 뭐, 이런 것들을 치울 거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아빠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죠? 네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아빠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위임했으니까. 어, 이제 그것은 너의 일이고 아빠는 믿으면서 일을 맡길 거야. 너를 믿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원을 관리하는 지 너의 일이 되었는데, 그러면 너의 상관은 누구지? 이 정원 관리에 너의 상사는 누구지? 라고 물었을 때 아빠죠. 라고 얘기를 해, 애가. 근데 스티브 코브가 뭐라냐면, 아니, 아빠 아니야. 너야. 네 스스로가 감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너를 도와줄 조력자가 될 수 있지? 라고 물으니까 누구죠? 애가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애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티브 코비가 충분히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빠지. 아빠는 너의 감독이 아니라 네가 지시 내려도 되는 조력자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 3번. 그러면 누가 너를 평가하지? 라고 했을 때 애가 또 누가 나를 평가해요? 네 스스로 평가한다. 는 얘기를 해줘요. 다만 일주일에 2번 우리 둘이 이 정원의 잔디 위를 걸을 때 그때
진행 상태를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다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깨끗하고 푸른 잔디. 이렇게 계속 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킵니다. 자, 279페이지 보면 자, 깨끗함이란 무엇이지? 쓰레기가 없는 상태. 누가 너의 상관이지? 내가 나의 상관이지. 누가 너를 도와주지?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너를 평가하지? 일주일에 2번 걸으면서 아빠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지. 그리고 평가를 스스로 하는 거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지? 깨끗하고 푸른 잔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자, 그때 당시 용돈에 대해서는 스티브 코비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빼고 나머지 5가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아이에게 인지시켰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얘기가 충분히 다 됐어요.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잔디를 깎을까 안 깎을까요? 정리를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죠. 어, 아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월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잔디밭은 지저분해졌죠. 자, 토요일이 지났다. 그리고 또 일요일이 지났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스티브 코비가 이제 화가 나죠? 꾹꾹 참아, 꾹꾹 참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월요일에, 월요일에는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안 한 거예요. 방학 중이었는데, 방학도 시작됐는데, 스티브 코비가 엄청 열이 받아요. 280페이지. 그리고 드디어, 길 건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본 거죠. 잔디밭은 일주일째 소음도 안 되고 길 건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화가 엄청나게 났고 2주일 동안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스티브 코비가 엄청 화가 난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자, 신임적 위임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진행이 내 성에 안 차. 자, 우리가 신임적 위임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가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죠? 결과도 그가 책임지도록. 근데 그가 지금 방법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시적 위임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위임을 줬던 사람이 봐라 천지 안 되네. 이때 이거 해라고 저때 저거 해라고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시적 위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이리 와. 당장 휴지 줍지 못해?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황금알을 얻을 수 있죠. 맞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황금알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 거위는 어떻게 될까? 신임적 위임을 했다가 지시적 위임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 황금알은 없죠. 근데 그 황금알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려면 황금알 뒤에는 반드시 거위가 있는데 거위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꾹꾹 참고 황금 거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면서 애야 별일 없니? 얘야 별일 없니? 당장 여기 와서 휴지 주워가 아니라 얘야 별일 없니? 라고 하니까 애가 이제 쭈삣쭈삣 이제 처음에는 잘 되어가고 있다 하다가 그때까지는 스티브 코비가 꾹 참고 이게 정원에 나가서 얘기 좀 해볼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무엇이 어려운 일인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스티브 코비가 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좀 해놓고 어렵다고 한 말이 되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가 어려웠단 말이야? 화는 치밀어 올랐지만 스티브 코비가 얘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어려운 건 뭐였냐면 쓰레기를 줍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즉 자기 의지력을 감독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셀프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셀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합의한 게 뭐였지? 네가 지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조력자가 아빠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빠는 시간이 된단다. 라고 얘기해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 저거 주워주세요. 쓰레기 봉투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니까 그제서야 정원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진정 아이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 아이의 임무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정원이 어떻다고 깨끗하고 푸른 잔디가 되었겠죠. 자, 신뢰는 인간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최고의 형태라는 거예요. 신뢰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인내, 훈련,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훈련의 별표 100개. 우리가 어 그러니까 뭐죠?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 이거 위임 어 신뢰적 위임을 할 때도 물론 이 세 개가 다 필요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서 훈련 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 훈련시켜주는 거. 아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메 비즈니스의 그 차이를 내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죠.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 탱코어 하면 여러분 몰라서 지금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죠? 어, 탱코어가 얼마큼 훈련되어 있는가. 훈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탱커랑 똑같은데 나선형 선장이거든. 나선형 선장.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게 똑같은 위치지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나선형 성자는 반드시 훈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월드컵에 또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들 뭐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훈련 선수들 운동선수 얘기할 때 그 훈련이란 단어가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행위를 손흥민이 루틴이 있다잖아요. 그 루틴이 강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탱크화를 합니다. 근데 강한 탱크화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 설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코 안에 사업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하는 사업 설명과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한 누군가가 하는 사업 설명이 다른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사업 설명 한다고 쳐봐요.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탱코화를 하는 거지만 그게 쉽게 손흥민이 뭐 드리블 연습이라 합시다. 발로 공을 연습하는 걸. 하긴 해. 한 달에 한 번에. 똑같잖아요. 한 달에 한 번에.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 한 게 슛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훈련이란 말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그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걸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아무 때나 건드려줘도 슛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나 이제 슛 할 줄 알아요. 그게 뭔지도 알고 슛 할 줄 알아요. 그걸 아는 거고, 아는 것과 훈련은 다른 거죠. 여러분, 훈련은 내 몸이 익히는 시간입니다. 자, 교육은 내 머리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별표 100개 주세요. 교육은 내 머리가 이해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사업 설명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 설명을 한번 요렇게 요즘 한번 사업 설명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아듣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 사업 설명을 여러분이 인지할 때는 교육이죠. 머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엔요. 100%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떼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10%의 교육과 90%의 훈련이에요. 몸이 익숙해지는. 내 몸이 익숙해지는.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발이 공만 잡았다면 발이 그냥 움직이는 거. 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루만 안 해도 자기가 안다잖아요. 자기가 안다잖아요. 그래서 탱코아가 교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탱코아가 훈련의 단계로 넘어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아메 비즈니스는 언제부터 스타트다? 훈련된 순간부터 스타트인 거예요. 훈련된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 10개 중에 두세 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신뢰를 쌓든 소비자 관리를 하든 그죠? 사업 설명을 하든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몇 개를 그분에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탱코아 중에 몇 개를 그분에게 오늘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 자, 책 읽는 게 있죠. 하루 30분 책 읽기. 책 읽기가 교육의 단계에 있는 분이 있겠죠. 내 혼자 읽는 거예요, 이거. 책 읽기가 교육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내 혼자 읽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근데 그게 훈련의 단계에 넘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이미 이해했고, 이해한 것을 필드에서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읽었는데, 인용이 되는 거죠. 활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탱크화를 하고 계시다면, 빨리 훈련의 탱크화로 넘기셔야 돼요. 빨리 훈련의 탱크화로. 그래서, 책도 계속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좋냐? 그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었더라도 그것을 훈련의 단계로 필드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100권째 읽고 있는데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지금 100번째 읽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상대에게 영향력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타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책을 100번째 읽고 어떤 내가 무엇을 변화시켰냐면 이렇게 훈련의 단계로 내 인생에 적용시킨 훈련의 단계의 책 읽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상대에게 뭐가 됩니까? 나라는 사람이 크레센도의 삶이잖아요. 내가 책을 지금 100권째 읽고 있는데도 내 생각의 변화, 유연성이라고는 1도 없어. 그러면 그 상대가 내가 훈련되지 않았죠. 나는 책을 100권째 읽고 있지만 교육의 단계잖아요. 내 삶에 적용이 1도 안 돼, 그 책이.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가 잘났어. 어. 여러분, 책을 정말로 읽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늘 느껴요. 늘 깨달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저는 매일 느껴요. 내가 늘 책을 읽으며. 그래서 내가 필드 나가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또 느꼈잖아.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책을 읽으면 읽는 순간 내가 깨달은 거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47년을 살았는데 46년 어제까지 난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어머야 어쩜 좋겠노. 그걸 또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쵸?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도 같이 할까 싶은데 아무튼 경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읽으면서 또 느꼈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또 느낀 거죠. 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청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당신이 이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스폰서를 만나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스폰서를 만나면 스폰서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스폰서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스폰서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스폰서님 좀 물을 게 되게 많아요. 묻고 싶은 게.
근데 스폰서님을 봤을 때 묻고 싶은 게 없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1000% 알고 있거나, 그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이죠? 혹은 진짜로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여기 281페이지까지 할게요. 어, 하루에 1시간씩 일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모든 일이 완결되죠. 그래서 자, 잘 결속된 가정에서는 각자의 임무가 효과적으로 위임되는 식구들이 있고 그런 위임된 식구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생산하는 능력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황금알을 낳기만 하는 능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내적 능력도 엄청 뛰어나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다. 효과성. 우리 집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혼자 80% 일을 해. 이거 하고 일요일은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장 보는 시간이야. 장을 다 같이 보러 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장을 보고 오면 엄마 혼자 냉장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은 네가 넣고 뭔 네가 넣고 뭔 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장 보는 시간도 짧아져. 정리하는 시간도 짧아져. 그러면 그 시간에 가족 회의나 얘기를 나눈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죠. 밥도 혼자 차리는 게 아니죠. 엄마 혼자. 온 식구가 동시에 차리는 거죠. 니는 국 담당, 니는 밥 하는 담당, 니는 반찬 꺼내는 담당. 이러면 순식간에 일이. 자, 설거지는 엄마만 합니까?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가정이 강한 가정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 본질의 위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위임하는 사람도 이 위임 받는 사람도 다 성장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위임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2사분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임이 가능해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3페이지에 보시면 당신의 생활에서 제2사분면 활동이 무시되었던 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그게 무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목록들을 한번 쭉 써보자는 얘기로 제3습관 소중한 걸 먼저 하라가 끝이 났어요.